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마케팅 조사론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키페이퍼를 레플리케이션을 하는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했는지 기록하고자, 어, 녹화, 발표한 내용을 녹화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온라인 리뷰에 대해서 했는데요. 특히 이제 레스토랑 리뷰에 대해서 음, 이제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론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 공유를 할 수 있어야 앞으로 발표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네가티비티 바이어스인데요. 이 네가티비티 바이어스라는 것은 사람이 부정적인 정보를 긍정적인 정보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키페이퍼에서의 저자는 이제 이게 진화 심리학과도 연관이 있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사시대 때 이제 한창 동물들을 사냥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들을 사냥할 때 뭔가 좀 위험을 알 수 있으려면 부정적인 단서들이 필요했기 때문인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용하고 가치 있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거티비티 바이어스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causal attribu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배달의 민족과 같은 앱에서 어떤 상점에서 이제 리뷰를 통해서 음식점을 고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리뷰를 통해서 음식점을 이렇게 고르게 될 때, 그럴 때 어떤 리뷰는 5개짜리 리뷰가, 별점 5개짜리가 있을 거고, 어떤 리뷰는 1개짜리 리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듯이 긍정적인 리뷰가 있고 부정적인 리뷰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리뷰를 보게 된다면은, 이 부정적인 리뷰가 쓰여진 원인에 대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리뷰가 쓰여진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해당 상점으로부터의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가 이제 원인이 된다고, 부정적인 리뷰를 쓰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긍정적인 리뷰가 쓰여지는 원인에 대해서 추론을 할 때는 그런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가 아니라 그 리뷰를 쓴 리뷰어의 개인적인 감정이 원인이 된다고 저희는 추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당 상점을 식별을 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식별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알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리뷰를 더 살펴보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temporal contiguity queu입니다. 이 temporal contiguity queu라는 것은 시간 연속성 단서라고 직역하면 되는데요. 이 뜻은 어떤 리뷰가 쓰여진 것이 그 해당 상점을 이용한 당일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를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는 이 단서에 대해서 예시를 들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한 레플리케이션은 스터디 1 부분이었는데요. 거기서는 이 첫 번째 이론적 배경하고 세 번째 이론적 배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1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 원본 논문에 실려 있는 어펜딕스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이 temporal contiguity queue라는 부분이 예시입니다. 음, 어떤 사람이 리뷰를 그 상점 이용 당일날 썼는지를 알게 해주는 단서인데요. Today, this morning, just got back tonight 가 그 리뷰에 있다면은 그 리뷰를 쓴 리뷰어가 해당 상점을 이용한 당일날에 해당 리뷰를 썼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other temporal cue인데요. 이거는 이용한 당일날이 아니라 다른 날에
그 리뷰를 썼구나라고 알게 해주는 단서입니다. 이제 원본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특정 단어들을 딱 이렇게 지정을 해줌으로써 어떤 리뷰가 temporal contiguity Q가 있는지, 어떤 리뷰가 other temporal Q가 있는지, 어떤 리뷰가 둘 다 없는지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구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레플리케이션 할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이걸 분류를 해줬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판다스를 이용해서 분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제 문맥적으로도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today나 this morning just got back tonight 이거 이외에도 만약에 뭐 크리스마스 날에 어떤 상점을 방문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크리스마스 당일날에 쓰여진 리뷰라고 하면서 이 상점 이용 당일날에 쓰여졌구나라고 저희가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맥적으로도 고려를 파악할 수 있는 temporal contiguity queue가 있을 것이고 other temporal queue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문맥적인 고려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hatGPT 4 옴니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해당 API를 사용해서 한번 문맥적으로도 구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한 결과인데요. Temporal Q Detection이라고 슬라이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일단 원본 논문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했고 그랬을 때의 정확도가 90% 이상이 나왔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때 이 정확도를 계산한 방식은 이분들이 500개의 리뷰를 일일이 다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게 Temporal Q가 있는지, 어떤 게 Other Temporal Q가 있는지, 어떤 게 아무것도 없는지를 이렇게 일일이 다 구분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90%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했을 때 91.67%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500개는 너무 많아서 그냥 120개 정도를 직접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91.67%를 맞췄다라고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맥적인 분류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GPT-4 옴니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GPT-4 옴니는 90.83%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그 붉은색 그 descriptive statistic인데요. 붉은색이 이제 원본 논문에서의 descriptive statistic이고 이 검정색이 저희 거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이 검정색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인공지능 모델이 temporal Q를 하였을 때의 이제 descriptive statistic이고 그 밖에 있는 것은 이제 저희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분류했을 때의 descriptive statistic입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 샘플의 수를 보시면은 저희 거는 24만 5,240개의 리뷰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본 논문은 6만 5,531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temporal contiguity Q가 있는 거, 다른 other temporal Q가 있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별점, 해당 리뷰가 상점에 매긴 별점, 그리고 해당 리뷰가 현재로부터 얼만큼 이전에 쓰여졌는지, 그리고 단어 글자 개수는 몇 개인지, 그리고 리뷰의 총 개수는 몇 개인지, 그리고 친구의 수는 몇 개인지. 여기 number of review는 해당 리뷰어가 쓴 총 리뷰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옐프 엘리트 스테이터스인데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가 옐프 레스토랑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해당 리뷰어가 그 리뷰를 썼을 당시에 엘리트였는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전체적인 모델인데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네거티비티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즉 부정적인 리뷰가 긍정적인 리뷰보다 더 가치 있고 유용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간 단서 temporal contiguity queue나 other temporal queue가 존재했을 때 그러한 네거티비티 바이어스가 완화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독립 변수 independent variable로는
temporal contiguity queue, 그리고 other temporal queue가 있고, 각각은 presence나 absence로 돼가지고, presence면 1, absence는 0 해서 바이너리 코딩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 dependent variable 같은 경우에는 perceived value, 사람들이 해당 리뷰에 대해서 유용하다고 느낀 정도입니다. 이거는 옐프 레스토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해당 리뷰별로 이제 useful vote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유용하다면은 사람들이 유용하다고 좋아요 누르는 것처럼 그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useful 개수가 생기는 것이죠. 그 리뷰당. 그래서 countable variable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review valence인데 review valence는 이제 discrete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그 어떤 상점에 대해서 해당 리뷰가 만약에 4점에서 5점을 주면 positive 리뷰로 구분이 되고 1점에서 2점이면 negative 리뷰가 되고 3점이면 neutral 리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실험 결과의 consistency를 위해서 그 discrete 모델 외에도 continuous 모델도 사용했는데요. continuous 모델은 그 별점 1부터 5점을 그대로 때려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컨트롤 베리어블입니다. 컨트롤 베리어블은 총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리뷰 부분, 그리고 리뷰어의 부분, 그리고 레스토랑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뷰의 부분에서는 리뷰가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쓰여졌는지, 그리고 리뷰의 단어 수는 몇 개인지, 그리고 리뷰어의 측면에서는 해당 리뷰어가 친구가 몇 명이 있는지, 해당 리뷰어가 몇 개의 리뷰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해당 리뷰어가 그 리뷰를 작성했을 때 옐프 엘리트였는지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 레스토랑 차원에서는 저희가 총 98개의 레스토랑으로부터 리뷰를 수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98개의 레스토랑 더미 베리어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과인데요. 그 인공지능 모델이 한 구분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구분한 결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 붉은색은 원본 논문의 결과이고 이 검정색은 저희의 데이터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네거티비티 바이어스, 부정적인 리뷰가 긍정적인 리뷰보다 더 낫다고, 더 유용하다고, 더 유즈풀하다고 평가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보시면은 뉴트럴이 없잖아요. 이 뉴트럴이 없으니까 네거티브랑 포지티브가 둘 다 0일 경우에는 뉴트럴이 베이스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네거티브가 0.781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뉴트럴 리뷰에 비해서 판단이 증가했을 때 0.781만큼 더 유용하다인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좀 전에 저희가 리그레션을 썼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리그레션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랬을 때 링크 펑션이 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코에피션트, 이 개수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0.781을 익스포넨셜 씌워주면 2.184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네거티브 리뷰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에 뉴트럴 리뷰에 비해서 2.184개만큼 더 유즈풀 보트를 받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즉, 뉴트럴 리뷰에 비해서 2.184개만큼 네거티브 리뷰가 더 유즈풀 보트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지티브를 보시면 1.066개만큼 뉴트럴 리뷰보다 더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다 유의 수준 1%에서 유의하다고 나왔습니다. 즉, 부정적인 리뷰가 긍정적인 리뷰보다 더 가치 있다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네거티비티 바이어스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티뉴어스 모델에서는 어떨까요? 컨티뉴어스 모델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어스가 1부터 5점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음수로 마이너스 0.174가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점일수록 더 좋은 거고 5점일수록 더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스토어가 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이제 네거티브 리뷰 같은 경우에는 1점에서 2점이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마이너스 0.174만큼 뉴트럴보다 더 안, 여기선 뉴트럴이 베이스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1 곱하기 마이너스 0.174만큼 더 안 좋고
하지만 이제 포지티브 리뷰는 마이너스 0.174 곱하기 5 또는 4만큼 더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리뷰가 긍정적인 리뷰보다 더 유용하다는 게 결론이 내려지고 이 경우에서도 유의 수준 1%에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릿 모델과 컨티뉴어스 모델 둘 다 해서 네거티비티 바이어스가 발생했다고 컨시스턴트하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해당 네거티비티 바이어스가 어떤 템포럴 큐에 의해서 감소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다른 것은 다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다른 어떤 이런 이놈 유의하지 않은 이 놈들의 이 템포럴 큐에 대해서 의해서 네거티비티 바이어스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모른다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유의 수준 1%에서 유의하다고 내려진 이 부분이기 때문에 other temporal cue에 의해서 네거티브는 오히려 긍정적인 더 좋았는데 원래 뉴트럴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즉 한마디로 네거티브한 부분이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거티비티 바이어스, 즉 네거티브가 포지티브보다 더 좋다는 네거티비티 바이어스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other temporal cue 때문에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의수준 0.01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티뉴어스 모델에서 보시면 스트레스가 other temporal cue랑 같이 있을 때 이 일반적인 스트레스에서는 마이너스 0.174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리뷰일수록 즉 1점에 가까운 리뷰일수록 더 그 좋은 거였는데 긍정적으로 0.06이 돼버리니까 이 other temporal cue랑 같이 있는 리뷰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리뷰, 즉 5점에 가까운 리뷰일수록 더 좋은 게 돼버립니다. 즉 따라서 네거티비티 바이어스가 감소하다 못해 오히려 긍정적인 리뷰가 부정적인 리뷰보다 더 가치가 있게 돼버렸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other temporal cue가 other temporal cue에 의해서 네거티비티 바이어스가 감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인공지능 모델이 템포럴 큐를 구분했을 때의 샘플에 대해서 실험한 모습인데 보시면 디스크리트 모델에서는 네거티비티 바이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컨티뉴어스 모델에서는 네거티비티 바이어스가 발생하지 않았죠. 않았다기보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의하지 않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에, 이 샘플에 대한 실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컨시스턴트 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 없는 실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실험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음, 이게 이제 옐프 데이터인데 옐프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다운받아집니다. 그 비즈니스적인 측면, 리뷰의 측면, 그리고 유저의 측면 이렇게 분류돼서 다운받아지고 이거를 다 합쳐줘야 됩니다. 데이터를 다 합쳐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데이터를 만들고 이 오리지널 데이터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에서부터 데이터를 뽑을 건지 결정하고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상위 5개의 그 도시로부터 뽑았는데 원본 논문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원본 논문에서 그 당시 때는 이제 2010년도까지의 리뷰 데이터를 통해서 이 아틀란타, 시카고 이런 도시들에서 상위 19개나 20개의 레스토랑 리뷰의 숫자 개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뽑았는데 상점들이 문을 많이 닫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틀란타, 시카고 이런데 데이터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뉴올랜즈, 필라델피아 이런 식으로 도시를 바꾼 다음에 여기서 리뷰가 많은 상점 순으로 19개 내지는 20개, 그래서 총 98개의 레스토랑을 뽑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팩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야겠지요. 네, 그런 식으로 팩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해당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리뷰 데이트를 통해서는 리뷰 에이지를 계산하고
number of useful을 통해서는 저희가 좀 전에 말했던 dependent variable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준 다음에 실험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데이터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참고만 하시라고 가져와 봤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GPT-4 옴니로 템포럴 큐가 문맥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또는 다른 템포럴 큐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API를 불러온 다음에 API의 시스템 차원에서 GPT한테 임무를 알려줍니다. 너한테는 레스토랑 리뷰가 주어질 거야. 그리고 너의 임무는 그 레스토랑 리뷰를 분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임무를 주어지는데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주어져야겠죠. 만약 리뷰가 레스토랑 방문 당일날에 쓰여졌으면은 1로 구분하고 만약 리뷰가 다른 날에 오늘이 아니고 다른 날에 쓰여졌으면은 2로 구분해. 그리고 만약에 구분이 안 되면 0으로 구분해 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GPT-4 옴니가 이거를 시스템 차원에서 이제 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따로 항상 알려줄 필요 없이 얘가 이제 저희 모든 리뷰 데이터에 대해서 이 이터레이션이 돕니다. 그래서 유저의 차원에서 여기 오타가 발생했네요. 유저 어리 여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 just had charged oyster. 그러니까 I just had니까 이 just had가 들어갔으니까 이용 당일날에 이 리뷰가 쓰여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1로 이렇게 GPT가 1로 구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문맥적으로 잘 구분을 하는지. 먼저 어떤 리뷰는 This place is really famous in Nola 어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The day after Christmas.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Other temporal cue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Other temporal cue는 분류를 2로 해야 되니까 저희가 AI가 2로 구분했는지 보시면은 0으로 분류했네요. 이건 잘못 분류한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거 이 리뷰는 잘못 분류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When they're on 2017년도 4월 25일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Other temporal cue죠. 그렇기 때문에 2로 구분해야 되는데 보시면 2로 아주 잘 분류를 했지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분류한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분류하면 이런 식으로 분류를 못해요. 이런 거는. 하지만 GPT는 분류를 잘 했습니다. 문맥적으로 잘 맞췄죠. 다음은 이 리뷰인데요. 이 리뷰 같은 경우에는 I just had oyster 또 just had네요. 오늘 막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오늘 쓰여진 거네요. 그럼 1로 구분을 해야겠지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분류한 건데 1인데 정답이 1인데 GPT가 1로 아주 잘 분류했어요. 근데 반면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0으로 이제 템포럴 큐가 없다고 분류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문맥적인 분류를 통해서 이제 정확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는데 아쉽게도 템포럴 큐를 이제 저희가 좀 더 지정을 해준 다음에 얘를 그 지시를 해준 다음에 돌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코드, 간단한 코드 이제 나온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dependent variable이 useful 못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일반적인 리그레션이 아니라 원래 보통 이런 카운터블한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카운터블 베리어블이면 투하성 리그레션을 쓰는데 키페이퍼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리그레션을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오버 디스퍼션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버 디스퍼션이 투하성 리그레션의 그 음,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에 가까워야 되는데 키페이퍼나 저희 거나 보시면은 2, 키페이퍼는 2, 저희는 3에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포화성 리그레션의 가정이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리그레션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그만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리그레션을 사용했을 때 좀 전 링크 펑션이
로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그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익스포넨셜이 되는 것이고, 네, 이게 이제 리그레션 그 수식적인 모델입니다. 이건 디스크릿이고, 이게 이제 컨티뉴어스가 되겠지요. 리브베일란스.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value라는 부분은 그 useful, number of useful vote이고 dependent variable이죠. 이 i는 i번째 리뷰어, j는 i번째 리뷰어의 j번째 리뷰, k는 k번째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이거 쭉쭉쭉쭉 보시면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아실 거니까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large xij는 i번째 리뷰어의 j번째 리뷰에 대한 어,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그 fixed effect, 랜덤 이펙트라고도 하죠. fixed effect라고도 하고 그런 이제 컨트롤 베리어블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옴 다시 이거는 컨트롤 베리어블에 대한 그 코에피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 이놈이 이제 레스토랑에 대한 컨트롤 베리어블, 레스토랑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이제 해석을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픽스드 이펙트이기 때문에 또는 랜덤 이펙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해석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에 진행했던 어떤 레스토랑에 대한 리뷰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네거티비티 바이어스 존재하는 상황에서 네거티비티 바이어스가 감소가 되는지, 템포럴 큐에 의해서 감소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